제 인생 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네 개인적인 인생 서사 안 궁금하다고요? 좀 궁금해해 주이소. 제 인생 서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책동이님들이 얻어가실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책을 왜 읽습니까? 책이라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 삶을 반추해 볼 수 있고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고 내 삶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여 바보 엄마인 김윤이 저의 인생 서사를 통해서 뭔가 유의미한 것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쿠션 이렇게 안고 편안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겨우실 수 있으니 아주 빠른 템포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고향은 경남 김해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도 김해예요. 경남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고요. 여기 경남 김해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대학은 지방대를 나왔습니다. 제 영상을 잘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공부를 미친 듯이 열심히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에서는 꽤나 공부도 좀 했다. 어줍지 않은 과거 자랑을 했었는데요. 공부를 뭐 잘했다기보다는 진짜로 열심히 한 것은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정말 공부만 했지요. 왜? 스카이가 목표였으니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입시생들의 목표가 스카이니까요. 저 또한 스카이를 목표로 정말로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시간 외에는 공부만 했습니다. 학창시절에. 그런데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예상대로 내 목표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입시에 실패하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의 대입 실패로 인해서 제가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그 문장 하나가 제가 정말로 자주 말씀드리는 진인사 대천명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고 결과는 하늘의 몫이다. 결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딱 정비례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지금 50대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내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내가 겸허히 받아들여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제가 제 대입 실패에서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러나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입에는 실패했지만 제가 학창시절 12년 동안 제가 스스로 자기 주도로 열심히 공부했던 그 성실한 애티튜드는 제게 남아있어서 그 성실함이 지금까지 제 삶에 플러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간이늦가 34살에 책을 만나고 15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성실하게 책을 읽는 것, 아이들 영유아기 때 책육아를 시작해서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책육아의 끈을 놓지 않은 것, 하여 책육아를 성공한 것, 그리고 나의 독서도 성공한 것,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끌고 오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학창시절의 그 성실한 애티튜드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은 학창시절에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재능이다, 될 놈만 된다, 다른 거 시키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학창시절에 학생은 이 대입의 결과에 상관없이 델롬델에 상관없이 공부머리에 상관없이 IQ에 상관없이 학창시절에 학생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공부라는 책무를 성실히 해보는 경험이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소양이자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입 입시에 상관없이도 아이들에게 공부의 중요성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0점을 받아와라가 아니라 100점을 받아서 스카이에 합격해라가 아니라 공부는 더 넓게는 배움이지요. 배움은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한 소양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이야기가 셌네요.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대입에 낙방했고 지방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제가 모태솔로였어요. 공부만 한다고 입학을 하고 대학교 1학년 3월 달에 곧바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이 여자 보는 눈은 있었던 거죠. 곧바로 3월 달부터 사귀기 시작합니다. 제가 20살 때 남편이 27 군대를 갔다 온 예비역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합니다. 오리 새끼가 알에서 나오자마자 처음 만나는 사람을 어미라고 생각하듯이 제가 대학을 가자마자 처음으로 만난 남자, 그 남자가 제 인연인 줄 알았던 거죠. 미쳐도 여가 미친 게 아닙니다. 모태솔로였기 때문에 뭐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좋았어요. 막 손을 잡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정말 순수했지요.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11년 동안 연애를 합니다. 1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할 당시에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신혼 때 많이 싸웠는지 11년 연애해도 결혼은 또 다르더라고요. 결혼하고 한두 달 정말로 피 터지게 싸우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이혼을 하자. 뭐 그때부터 시작된 이혼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자 했는데 큰아이가 들어섰습니다. 뭐 이혼하자 하는 그 와중에 애는 어떻게 들어섰는지 그 얘기는 패스하겠습니다. 뭐 싸워도 할 거는 해야 되잖아요. 큰아이가 태어나고도 남편과의 싸움은 계속됐고요. 이제 진짜로 이혼하려고 하는데 또 둘째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게다가 두 아들이 되게 예민하고 징징징 짜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짜증도 많고. 그래서 제가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을 TV에 방치했죠. 영유아기 어릴 때 1살, 2살, 3살 때 그렇게 TV에 방치하다가 큰아이가 4살, 작은아이가 2살 때 집에서 굴러다니는 육아서 한 권을 읽게 되는데, 거기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줘라, TV에 노출시키지 마라 라는 문장이 있었고, 제가 그 문장을 읽으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니 제가 그제서야 아이들이 하루 종일 TV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지요. 그리고 제가 그 문장을 읽은 날, 바로 그날 곧바로 TV를 껐고 책육아를 돌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큰아이를 낳으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 외벌이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책을 살 돈은 없었고, 그때부터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도 꽤나 멀어서 25번 버스를 타고 조금 먼 거리를 가야 했어요. 어린 두 아이를 업고 손잡고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거의 매일 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4년은 거의 매일 도서관을 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3년은 뭐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총 7년을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도서관을 부지런히 다녔고요. 조금 돈이 여유가 생길 때마다 중고나라에서 싼 가격에 전집들을 사서 아이들에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책육아를 하고 있다가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모아서 출판사에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 쓴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에 투고를 하기 시작했지요. 정말로 수십 군데에 제가 이메일로 제 원고를 투고했고요. 대부분 다 거절하셨고, 운 좋게 한 군데서 연락이 왔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저의 첫 책, 걱정 말아요 육아라는 첫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육아사가 발간이 되고 서점에 좀 깔리기 시작하니까 큰 대형마트나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해줄 수 있겠냐라는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승낙을 하고 문화센터 강의를 시작한 게 사실은 제가 이 직업을 가지게 된 첫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육아 강의였고, 그러다가 제가 계속 책 육아를 하고 있었고, 두 아이들도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책 육아 강의로 좀 전환을 해서 책 육아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강의를 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하고 책 육아도 계속 유지하면서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 이제 아이들이 제법 컸고 자기 할 일을 잘 알아서 하고 책도 좋아하는 아이들로 자랐다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제가 결정한 게 뭐였냐면 재취업이었습니다. 여기 지역에 나와 있는 구직 광고들을 보고 제가 지원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합격을 해서 그 회사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재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그때가 큰아이가 중학생이었고 작은아이가 초등 고학년이었는데 큰아이가 공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반에서 1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느리고 느렸던 이 작은아이가 제 생각에는 기적처럼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합격을 하면서 저의 거만함과 이 책육아에 대한 미친 신념이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무실을 구하고 달팽이 책육아 하우북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이제 정식으로 유료 코칭을 하고 책육아 관련 전자책을 팔고 단체 강의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 나가고 들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뭐라고요? 바보 엄마의 인생을 쏙쏙들이 알고 싶다고요? 지금 큰아이는 20살, 작은아이는 18살이 됐고요. 큰아이는 작년에 대입에 자기가 원하던 대학을 떨어지고 재수 중이고, 작은아이는 기숙사가 있는 명문고등학교에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썩을 농가는 여전히 이혼을 하지 않고 그럭저럭 쇼윈도 부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의 인생 서사를 통해서 우리 책동이님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의 인생 서사를 통해서 느껴지는 바가 있으시지요? 그래서 가뿐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봅시다.